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성질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증기압이 내려가게 된다.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증기압력이 용액이 만들어지면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요 용질 종류와 상관없이 거기 안에 있는 입자수에 따라 결정된다. 요 내용을 이제 전달할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수한 용매를 공부할 때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기압이 이렇게 증가하는 꼴로 표현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이제 순수한 용매에 대한 어떤 증기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치? 여기 안에다가 내가 어떤 건더기를 녹여버리게 되면 어쨌든 그 건더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증발이 잘 안 되고 증기압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용액의 증기압 곡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한 온도, 똑같은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똑같은 온도 비교했을 때,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만큼 작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용매와 용액의 요 증기압력의 차이값 있잖아. 그치? 이 차이값을 이제 우리는 델타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델타 P. 이 델타 P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의 차이값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값을 우리가 나름 이제 명사화 시켜주거든요. 명사화 시켜서 요 값을 이제 우리는 증기압력 내림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증기압 내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용매랑 용액의 증기압력의 차이값, 그 차이값을 우리가 명사화한 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용액은 이제 어떻다는 거야? 건더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부터 더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용액, 파란색 용액에다가 내가 건더기를 더 녹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용액은 증기압력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한 용액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용매, 그냥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용매에 대한 증기압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치? 대신에 용액은 건더기가 많이 녹으면 녹을수록 계속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용매에 대한 증기압력은 우리가 일정하게 있을 건데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진해질수록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진한 용액일수록 이 차이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증기압 내림은 결국에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입자수랑 관련된 농도를 얘기할 때는 몰랄 농도를 얘기를 해줘요. 몰랄 농도. 어쨌든 몰랄 농도가 일정한 어떤 용매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액의 몰랄 농도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의 몰랄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 차이값은 벌어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 내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식화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수식화했던 과학자가 라울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라울의 실험 또는 라울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라울의 법칙. 라울의 실험 또는 라울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했던 실험은 이 증기압력이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정량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온도는 T도시로 일정한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 똑같이 맞춰놓은 다음에 자, 어떤 밀폐 용기 안에다가 자, 이제 우리가 용매를 넣어가지고 동적 평형 만든 다음에 용매의 증기압력 먼저 측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순수한 용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A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가 들어가 있었다. 자, 그러면 A만 지금 용매만 딱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동적 평형 도달했을 때 여기서 A의 어떤 증기가 생겨났을 거고 얘랑 동적 평형일 때 이 압력을 A의 증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내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만 지금 100%의 어떤 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표면에서 A 입자를 내가 10개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개 그려본 거야.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도 쭉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러면 A가 날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10개의 입자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정하기를 요 증기가 10개가 생겨났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압력을 얼마로 측정할 거냐면 얘를 뭐 0.1기압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0.1기압. 자, 그러면 이 T도시에서 A에 대한 증기 압력이 0.1기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순수한 용매, 그죠? 용매의 증기 압력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런 상태에다 뭘 하겠다는 거야? 건더기를 이제부터 녹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A의 용해가 잘 되는 B 건더기를 고체 용질로서 넣어보겠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얘 넣어줄 때 내가 몇 대 몇을 넣어줄 거냐면 한 7대 3으로 한번 넣어줄까요? 그래서 얘가 7대 3의 비율로 이제부터 얘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치? 그럼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이 범위 내에서 B가 이제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B가 차지한 걸 내가 표면에 그려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파란색이 3개 정도는 이제 덕지덕지 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B는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증발을 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 B가 껴들게 되면 이제부터 A가 날아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지금 70%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원래 100% 날아가야 되는 건데 B가 30% 껴들었으니까 얘는 7개의 증기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동적 평형 도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냐면 10개일 때 0.1기압이니까 7개 있을 때는 0.07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제 기체 분자수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B가 곱살이 꼈기 때문에 생겨난 감소된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우리는 용액의 증기압력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이 입자수가 많아지면은 날아갈 수 있는 용매의 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기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간단한 이론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은 또 얼마가 나오니? 몇 기압의 차이가 나? 0.03기압의 차이 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0.03기압입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큼 떨어졌고 차이가 얼마큼 벌어졌다는 거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나름 이제 우리가 공식화해줘요. 그래서 나름 공식화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에서 떨어질 건데 얼마큼 떨어지냐면 지금 B가 30% 들어오면은 용매는 70%의 분율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순수하게 100% 용매가 있는 상황에서 용매의 증기압력이 있는데 용질이 곱살이 끼면은 용매의 몰 분율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몰 분율을 내가 이제부터 카이라고 쓸게요. 카이, 그 다음에 용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카이 용매가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을 얘기한다. 몰 분율. 그래서 이 공식대로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용매가 지금 0.1기압이었는데 이게 B가 곱살이 껴가지고 70%밖에 없었어. 0.7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 요걸 곱해서 우리가 용액이 0.07기압이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공식을 좀 더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면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자, 이게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자, 용매의 몰 분율이잖아. 그치? 그래서 몰 분율이 만약 100%라면 1일 건데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니? 1 마이너스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그치? 용질의 몰 분율을 빼주면 용매의 몰 분율이 나올 거잖아. 괜찮죠?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분배해보자. 분배하면, 자, 얘는 용매의 증기압력 빼기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마이너스 항목을 내가 좌변으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용액을 우변으로 가져올게요. 그쵸? 자, 그러면 용내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뺀 걸 우리는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넘어가면. 그치? 이 마이너스 항목이 넘어가게 되면 얘는 용내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냥 분배한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씩을 다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요식 하나, 그 다음에 요식. 이 두 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라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얼마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게 얼마큼의 증기압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예를 들게요. 간단한 예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물을 준비할게. 그래서 물을 딱 준비해 놨는데, 자 이 물을 이제부터 180g 준비할게요. 180g 준비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 내가 포도당을 집어넣을 거야. 포도당을 용질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얘도 180g을 넣어줄게요. 집어넣은 거야. 포도당 수용액이 만들어졌겠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포도당 수용액, 자, 용액의 증기압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단, 물의 분자량은 18이고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그 다음에 이게 T도시 실험인 건데, 이 T도시에서 순수한 용매, 그죠? 물의 증기압력이 22토르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어머나, 나한테 용액의 증기압력을 물어봤네? 그럼 요 공식 딱 떠올라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가 얼마래? 22토르, 그치? 토르가 밀리미터 수은비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2토르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었고, 그리고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이제 우리는 용액의 증기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 몰 분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 몰 분율 구해 나갈 건데 전체 몰수가 얼마인지 봐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물 180g은 몇 몰이니? 10몰. 그죠? 그 다음에 포도당 180은 몇 몰이야? 1몰이야. 그럼 전체 몰수는? 11몰이 되는 거죠? 이것분에, 자, 용 내만의 몰수는 몇 몰 있어? 10몰 있다는 거죠. 물. 그치? 물은 10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11분에 10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약분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 나와요? 20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증기압력 내림은 몇 토르야? 2토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22였다가 20으로 이 정도가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동기압력이 얼마큼 떨어졌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 라울의 법칙을 우리가 활용해주면 된다. 근데 이 교재는 또 왜 라울의 법칙은 또 빠져있니? 그 중요한 법칙이. 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50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1쪽에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기압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리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양거로 보면은 이제 증기압력 내림 해가지고 델타 P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순수한 용매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용매의 종류와 용질의 몰 분율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더 깊숙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쪽을 보면, 자, 탐구 자료 살펴보기 이런 게 나와 있거든. 탐구 자료 살펴보면은, 왼쪽 호리병에는 뭘 갖다 놨니, 얘들아? 순수한 물을 갖다 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51쪽에? 그치? 근데 오른쪽 호리병에는 설탕물을 갖다 놨을 거야.
자, 일단 증거는 누가 더 잘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이 잘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하면 자, 왼쪽에 있는 어떤 수증기량이 훨씬 많은 상태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야. 그치? 물의 증기압이 클 거고 설탕물의 증기압은 작을 거야. 그치? 그럼 가운데 이제 우리가 수은 기둥을 갖다 놓게 되면 결국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수은주가 다음과 같이 설탕물 쪽에 좀 더 높은 수은주 높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수은주의 높이 차이, 이 H만큼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네, 좋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 나와 있구나. 이거 한번 읽어줄게. 자, 양가로 3번 보니까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 공식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1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해봤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내가 이렇게 용질 종류는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자,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뻥쳤어요. 용질 종류가 어떻게 관련이 없겠니? 용질 종류는 관련 있어요. 아니, 왜 뻥치고 난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이 용질의 입자수라고 쓰긴 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용질은요, 넣어주는 용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안에다가 처음에 넣어줄 때, 물에 섞을 때, 설탕을 내가 1몰 또는 1몰랄 용도를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1몰랄 용도를 못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소금탕 입자가 진짜 1몰랄 용도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봐봐. 소금을 내가 이제부터 1몰랄 용도를 준비해서 물에 넣게 되면, 그쵸? 넣게 되면은 거기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온화가 일어나요. 전해질이잖아. 그치? NaCl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Na 플러스와 Cl-로 이온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내가 NaCl을 지금 1몰랄 넣었다는 거는 Na 플러스가 1몰랄 있고 Cl-가 1몰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국물 속에.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에 최종적으로 다 녹았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입자의 종류가 관련 없다는 거야.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 종류가 관련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NaCl과 설탕이 관련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에 Na 플러스가 있든 포도당이 있든 Cl이 있든 뭐 설탕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다 녹이고 나서 국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의 종류가 관계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용액을 만들 때 소금을 1몰랄을 녹였다는 말은 실제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물 속에는 몇 몰랄이 있다는 거야? 2몰랄 정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처음에 집어넣을 때 설탕을 1몰랄 넣었고 소금을 1몰랄 넣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끓는 점은 이 소금이 2배 더 높게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온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온화 효과. 그리고 우리는 이온화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해질을 넣어줄 때는 항상 조심하자. 알겠지? 전해질 넣어줄 때는 항상 이온화 효과 때문에 진짜 국물 속에 입자수가 몇 개 있는지를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해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나는 안 되네, 문제. 내가 밴드에다가 이번 주에 문제를 좀 올려줄 거야. 알겠지? 그걸 숙제로 풀어옵니다. 알겠죠? 커뮤니티가 어디야? 유튜브? 아니야. 좀 됐구나. 우리는 다 밴드에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밴드에다 내가, 용액의 요거 성질과 관련된 기본 문제들 좀 줄게. 알겠죠? 줄 테니까 그 문제들을 풀어오세요. 알겠죠? 좀 좋은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왜 이 문제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기초반 애들한테 지금
더 헷갈리게?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지? 파이썬 정도가 딱 좋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요거 하나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좀만 이어서 가볼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요 공식은 여러분이 적었을 거니까.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은 22토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포도당 얘는 분자거든. 이 분자떡을 넣었을 때 20토르로 이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엔 내가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봅시다. 자, 똑같이 T도시에서 물을 180g을 준비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엔 소금 넣어야지 라는 거야. 소금을 얘는 58.5g을 넣어줘야지 라는 거야. 그리고 이 소금물 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NaCl의 화학식량은 58.5입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어머나 쌤!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률 입자수랑 관련된 건데 어머나 똑같이 일몰 들어왔네. 그럼 너는 해보나 마나 20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설탕 1몰을 녹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20%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분자가 아니라 전해질을 넣고 있는 순간 너네들은 흠칫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들이 한번 나를 낚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온화 효과 때문에 계산을 해서 정량적인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온화 효과 때문에 입자수가 증가해가지고 어떤 입자수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증기압력은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22토르에다가 곱하기 자, 물 180g은 10몰 얘 1몰이니까 11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아니라 얘는 지금 1몰이 맞지만 얘는 뭐가 된다? 이온화가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Na 플러스가 1몰 Cl-가 1몰 들어오는 거야. 그치? 용질은 2몰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1몰이 아니라 12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용매 양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아까랑 비교해봤을 때 얘는 11분의 10을 곱하고 있었고 얘는 11분의 10을 곱하니까 분모가 커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0토르보다도 더 작아진 값이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온화 효과 때문에 증기압이 더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로 딱 정리할게요. 그냥 더 정리할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정도 내림하고 선택까지 한 다음에 시간 보고 그래서 좀 더 심화적인 어떤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들 좀 정리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알겠죠? 내용 정리부터 좀 나눠봅시다. 자, 요게 이제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 요 내용 했으니까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고 선투압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론 하나만 쭉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저 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올라가는 현상과 어느 점 내려가는 현상은 동시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한번 봅시다. 아, 진짜 계획해야 되는데. 애들 구독자 수가 18명 됐어. 너네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들 하는 말인데, 그거지. 재밌네. 구독자 1000명 되면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로투? 이벤트. 아, 재밌구나. 좀 너무 책 맞잖아, 나이 먹고, 그치? 그랜저? 수업을 라이브. 그랜저. 그건 뭐야? 1000명 되면 저를 조금 더 와이드하게 1000명 되면 그날 시험 안 보고 그냥 놀기. 아니 그건 우리 좋은 거다. 아 그렇구나. 그래. 아, 근데 유튜브 그거는 내가 보강 영상용이라서 너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 채널은 완전히 그냥 영상용 채널로 그냥 학원
현강생 위주로 딱 해놓고 그 동영상 목록을 좀 짜야겠어 진짜로. 지금 편집자 안 구하세요? 편집자.